오늘은 2025년 9월 3일 기준 부동산 및 경제 뉴스 중 주요 기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위.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요. 조용히 거래되는 또 다른 시장.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그린대로 빈집은행을 통한 주택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에는 총 85건의 빈집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 중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 혹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으로 저렴한 매매가만큼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수리, 리모델링 비용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없던 저가 매물들이 조용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면 장기적으로 시골 빈집의 슬럼화 방지와 지방 인구 분산 효과, 그리고 도시 집중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위. 제조사 갑질. 미국 브로드컴 동의 의결안 확정. 130억 낸다. 미국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브로드컴은 제재 대신 130억 원의 상생기금을 내고 국내 반도체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 중소기업 대상 반도체 설계 자동화 지원 등 실질적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홈 등 하드웨어 산업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국내 첨단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인텔리전트 오피스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서 브로드컴 부품의 독점 문제가 시정됨에 따라 국내 중소제조업체 및 디지털화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 소득 재산 상관없이 신청. 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 폭탄 피하려면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사망 이전에도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55세부터 별도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재테크와 연관된 부동산 정책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급 시기와 방식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가입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4위. 내년 나랏빚 1,400조 돌파. 이자 비용이 R&D 예산 추월. 2026년도 국가부채가 1,4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나랏빚의 이자 비용 규모가 정부 R&D 연구개발 예산을 넘어선다는 점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요. 이런 재정 부담 증가는 금리 인상,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여건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자 부담, 대출 규제 및 정부 조세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셔야 하겠습니다. 5위. 실질 소비 1.2% 감소, 코로나 이후 최대폭 불황 한파 생존기.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실질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인데요.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초 기준 최신 이슈를 실시간 검색 순위와 중요도에 맞추어 정리해드렸습니다. 조용히 거래되는 지방 빈집 시장과 정부 지원 제도의 확대, 미국 브로드컴의 시장 지배 행위 시정과 국내 중소기업 기회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으로 인한 투자 패러다임 변화,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증폭되는 이자 부담 리스크,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 냉각 신호. 지금까지 최근 경제 뉴스 핵심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